안녕하세요. 어제까지 결혼을 준비 중에 있었던 여자 사람입니다. 남자 나이는 40살이고 부모님이 40년대 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세는 모르지만 두 분 나이 차이가 2살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30살이고 부모님은 52살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갑이시고 남자와는 띠동갑이죠. 자꾸만 남자 쪽에서 세대 차이에서 나오는 오해라고 하기에 나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결혼을 하기 위해 현재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식 날짜는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안 맞아 집도 아직 구하지 못했기에 각자 서로의 부모님 집에서 생활 중이고요. 그런 와중에 남자 집 제사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제가 먼저 남자에게 연락해 주말에 어머님과 단 둘이 이야기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면서요. 제 요청에 어머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고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기로 했던 장소가 어머님의 집 근처였기에 걸어서 오시거나 대중교통으로 혼자 오셨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친이 모셔다 드리고 근처에 있었더라고요. 그걸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아무튼 어머님과 둘이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현재 제사를 지내지 않으신다고 알고 있는데 결혼 후에 제사를 지내야 하나요? 하고 제가 먼저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사 준비를 모두 제가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역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없는 제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사를 지내는 방향으로 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제사를 지내는 대신 저희 집에서 지내고 시부모님은 손님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고향 방식이 아닌 저희 부모님 고향의 방식으로 지내겠습니다. 어머님께 따로 배우지 않고 저희 큰어머니와 친정엄마께 배워서 그 방식으로 지내겠습니다. 하고요. 여기까지 대화를 했고 그 내용은 모두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저희를 지켜보던 남자가 휴대폰에 녹음하는 걸 보았는지 갑자기 다가와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엄마와의 대화를 녹음한 거냐?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기에 저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몰상식하다. 어른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녹음해둔 거냐? 무섭다. 너같이 무서운 여자와는 결혼 못한다. 당장 사과드려라. 하며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증거로 녹음한 거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사과 못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런 게 아니라며 남자에게 해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의 중재로 인해 다툼을 멈추고 셋이 함께 차로 이동해서 블루투스로 녹음 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후 남자는 오해였다. 그때의 상황과 너의 행동이 오해를 살만했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남친의 말에 나같이 무서운 여자와는 결혼 못하겠다고 네가 먼저 말했다. 그러니 이만 끝내자. 결혼 준비 과정이 상견례뿐이었고 집도 식장도 구한 게 아니니 위약금도 없다. 각자 집에 말씀드리고 끝내자. 라고 말한 후에 차에서 내려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 남자는 계속해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에피소드일 뿐이라며 저를 설득 중입니다. 남자의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소개해준 지인까지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서로 오해한 부분이다. 풀고 넘어가라. 결혼 준비 과정에선 100번도 더 싸운다. 그냥 단순한 오해다. 서로 이해해라. 둘 다 감정 싸움일 뿐이었다.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세대 차이인 것 같다. 극복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다들 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화 녹음이 그렇게 죽을 죄인지 서로 오해한 게 맞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정말 제3자가 볼 땐 서로 오해한 게 맞는 건가요? 추가입니다.
댓글들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추가로 글을 씁니다. 녹음 관련은 남자가 항상 녹음과 녹취를 하던 게 있어 저 또한 증거로 남긴 것입니다. 결혼 금액 관련은 남자가 2,500, 제가 1억을 해오는 상황이었고요. 남자가 코로나로 인해 하고 있던 가게가 망하게 되어 빚은 없지만 모아놓은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취업하겠다며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 미뤄지고 준비를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사 관련 부분은 결혼 준비 전부터 계속해서 남자에게 물었지만 몰라.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 라고 말하기에 어머님과 상의된 건지 물었더니 아니라고 해서 따로 만나 뵙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님과의 나이차 때문인지 남자가 입양아 아니냐는 댓글도 있던데 절대 입양아는 아니고 위로 누나가 3명 있는 늦둥이입니다. 사실 문제가 시어머니와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나분들도 저에게 따로 보자고 하시며 이건 해왔으면 좋겠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자에게 언니가 그거 해달래 하고 말하면 어머, 내가 언제? 시전을 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까지 포함해서 4분 다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남자는 늘 우리 엄만 안 그래. 우리 누나들은 안 그래. 우리 엄만 딸을 셋이나 시집 보내서 다 알아. 항상 누나들 사돈댁에서 부당하게 행동하면 우리 며느리한테는 안 그럴 거라고 잘해준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연애 기간 동안 봐온 모습들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보며 어쩌면 차후 이혼할 때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삼고 싶어 녹음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파혼을 요구하기엔 남자 쪽 집안의 태도가 모든 시댁은 다 그래. 귀하게 얻은 아들이야. 라는 식이었기에 제사 지내는 걸 지고 내가 이 언니들보다 대단해. 라고 느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젯밤 남자의 가족까지 계속 연락을 해오는 통에 잠을 한숨도 못 잤네요. 계속 만나서 서로 잘못한 걸 풀자는데 그냥 무례한 여자가 되겠다 하고 이쯤에서 끝내자 했습니다. 5년 연애의 시간 때문에 이제 30이 넘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미 결혼한다고 집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다 참아왔는데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 하니 이때다 하고 도망친 것 같기도 합니다. 3명의 언니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불러내는 동안 누나가 해줄 게 있나 보지. 우리 누나 착해. 나 누나랑 친해. 하면서 피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우리 누나가 안 그랬다잖아. 우리 엄마는 너가 어린이 생각해서 한 말씀이잖아. 이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을 녹음까지 한 것 같더군요. 이제는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뿐이라 그냥 다 사과드리고 남자와는 미련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자가 꼴리는 것 같으니 결혼하기 전에 길을 꺾어보려 오바하다가 여자가 쿨하게 돌아서 버리니 안달난 게 다 보이네요. 잘 생각하세요. 남자가 지기는 싫고 우위에 서고 싶어서 자기가 없이 결혼하는 만큼 더더욱 이겨먹으려고 계속 난리를 칠 겁니다. 내가 못났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는 싫으니 너를 짓밟아서 자존심을 채우겠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 녹음이 중요해요. 남자가 직업도 없는데 가장 노릇을 어떻게 할 건가요? 2,500으로 집을 얻을 수 있나요? 갑자기 없던 재산은 왜 며느리가 들어오니 생기나요? 누군 집안에서 기약이 안 컸나? 겨우 2,500 들고 결혼하면서 무슨 갑질을 그리 심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세 번째. 간섭하는 누나 3명의 며느리 생기면 제사를 지내려는 시어머니 자리에 나이도 10살이나 많으면서 돈도 없는 남자랑 결혼을 왜 해요? 요양보호사의 식모살이가 꿈이세요? 결혼 깬 거 잘하신 겁니다.
저는 남편이 5살 많은데 결혼 생활 하다 보면 5살도 차이가 느껴져요. 사고방식, 체력도 다르고요. 그래도 저희 시가랑 남편은 부유해서 결혼할 때 서울에 아파트를 해왔고 애 키우는데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니 문제없이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면서 돈도 없으면 헬이에요. 남자가 매달려도 버려요. 그 남자는 절대 아닙니다. 4번째.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남자 소개시켜준 지인도 문제니 다 끊어내시길. 절대 결혼하지 마시고요. 님이 잘못했든 안 했든 귀 막고 눈 감고 연락받지 마세요. 독하게 끊어내세요. 5번째. 녹음 관련 해프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살이나 많은 남자가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염치도 없고 지 핏줄만 알잖아요. 결혼하면 100% 불행할 겁니다. 조건만 봐도 미칠 노릇인데 없던 제사까지 만들어내다니. 거기다 숨어서 지켜봤다는 것도 소름입니다. 쓰니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깔끔히 정리해요. 6번째. 추가 보니 녹음한 이유가 있네요. 남자 쪽 4명의 여자들이 님한테 한 얘기하고 남자한테 한 얘기가 다르니 그럴 수밖에요. 그리고 남자도 우리 집은 안 그래였고 진짜 찌질한 것 같습니다. 그 남자 평생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이래서 홀시모에 신호 많은 집은 다들 피하는 건데 그 누나들은 지들도 결혼했으면서 신우짓이 그리도 하고 싶나? 그냥 남자한테 얘기하세요. 못 믿게 한 건 네 누나들하고 네 엄마라고. 그걸 그대로 믿는 네가 더 잘못이라고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고생시키지 말고 평생 누나들하고 엄마 품에서 살라고 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